이번 시간엔 리그레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그레션은 코릴레이션의 조금 더 발전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리그레션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선형 방정식으로 대표되는 데이터의 모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데이터의 모임이라고 했죠. 요 그림에서 보면 요 점들이 데이터의 모임입니다. 그죠? 이렇게 데이터들이 쭉 모여 있는데, 선형 방정식이라 함은 요 데이터를 관통하는 요 노란 선을 의미를 합니다. 이 노란 선은 선형 방정식이니까 y는 a 플러스 bx와 같은 형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이때 이 선을, 그러니까 실제로 구해보면 y는 5 플러스 2x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y에 모자를 씌웠어요. 그죠? y hat 이렇게 모자를 씌웠는데, 모자를 씌운 이유는 이 데이터를 대표하는 선으로 5 플러스 2x라는 선을 그어서 대표를 했는데, 이 대표한 선은 말이에요, x가 11적의 y의 예측치입니다. 그죠? y가 여기 있을 거라고 대표 값으로 예측하는 겁니다. 실제 값들은 여기를 주위로 위로 이만큼씩 조금씩, 아래로 이만큼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대표 값은 말이에요. 그죠? x가 11적의 y의 값으로 해당되는 요 대표 값은 말이에요, 실측 값에서 이만큼씩 떨어져 있는 오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여기 있는 요 회귀 방정식이라고 하는 요 1차 방정식, 선형 방정식은 말이에요, 전체 데이터를 선형으로 대표하는 혹은 예측하는 선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계를 더 공부하면 아시겠지만, 어떤 문자에 hat가 이렇게 표현이 돼 있으면 그러면 요거는 예측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예측하는 선으로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x는 11적의, 여긴 11적이라고 이렇게 보죠. 11적의 예측치는 여기 있는 노란 선에, 그죠? 여기에 해당되는 게 예측치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요때 x는 11적의 실측은요, 여기에도 하나가 있고 여기에도 하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검정색 요 부분은 실측치와 예측치 간의 차이입니다. 그죠? 요거를 에러라고 많이 부릅니다. 에러라고 불러서 요 에러들이 이렇게 요 선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거죠. 그죠? 평균과 마찬가지로요, 요 에러들을 모두 더해보면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이 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 에러들을 제곱해서 모두 더하면 그 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 값이 말이에요, 요 선은, 요 예측치로 우리가 구하는 요 선은 요 데이터를 대표하는 직선으로, 이렇게 직선이 있잖아요. 그죠? 직선에서 구해지는 요 에러의 제곱의 합. 그죠? 그러니까 요 에러, 요게 다 에러라고 그랬죠. 그죠? 요거의 제곱의 합은 어떤 선을 여기다가 더 그려봐도 이 선이 그 에러의 제곱의 합이 최소값이 되도록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요 대표선, 그죠? 예측을 하는 요 선은 에러들을 최소화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에러들을 모두 더하면 0이 되니까 에러의 제곱의 합이 최소치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적에 요 선은 어떻게 구하느냐 했을 적에 A와 B가 있죠. 그죠? A는 절편이고 B는 기울기입니다. 이 기울기는요, sum of product 해서 x와 y의, 그죠? 각각의 평균에서의 거리를 곱한 값을 말합니다. 그것을 모두 더한 sum of product를 sum of square x로 나눠준 것을
B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A는 뭐냐? 그러면은 A는 A 플러스 BX는 Y와 같은 형태로 해서 A는 Y의 평균에서 마이너스 요 기울기 구한 B, X의 평균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최소 자승이란 얘기를 여기서 얘기하면은 한 예라서 얼뜻 눈에 안 들어오지만 바로 여기에 있는 요 예입니다. 그죠? 여기 있는 요게 에러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요 에러가, 그죠? 에러의 합이, 자승의 합이 최소가 된다는 뜻에서 최소 에러의 자승 혹은 최소 자승 이렇게 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리그레션 라인은 에러 값을 최소화해 주는 선으로 표현해 줄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다음에 조금 있다가 또 설명을 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베리언스를 구하기 위해서 y 값을 요거는 선생님이 그 판서를 한번 하고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베리언스 이야기했죠. 선생님이 학기 초에. 그럼 베리언스는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면 평균이 있고 이렇게 여기에 y 개인 점수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개인 점수를 이렇게 구한 요거를 제곱해서 모두 더한 거죠. 그죠? 선생님이 그걸 deviation score라고 했고 deviation score를 제곱해서 모두 더한 거를 n-1로 나눈 것을 variance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죠? 이 평균은 말이에요. 우리가 y의 평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variance는 이렇게 돼 있을 적에 요 variance 요것도 말이에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 말이에요. 각 개인의 점수를 예측하는 걸로 여기에 있는 x가 요 점수일 적에 y 점수 이렇게 예측은 못하죠. y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예측하는 점수로 y 평균을 쓴 겁니다. y 평균으로 예측했을 적에 실측치와 에러가 그렇게 나오죠. 그죠? 요 에러의 제곱의 합, 그죠? 그거를 n-1로 나눠준 것이 분산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요 분산은 말이에요. x 없이 y를 평균값으로 예측했었을 적에 오차의 제곱의 합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한 이야기를 앞에서 설명한 걸 다 이해하셨으면은 요 지금 용어를 이해를 하셨겠죠. 그죠? 그러면 요것과 여기 리그레션 라인으로 생기는 오차의 제곱의 합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조금 이따가 설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다른 교재를 보면 B는 요렇게 표현을 안 하고요. 여기 있는 요대로 표현을 안 하고 여기 있는 요대로 표현을 안 하고 요렇게 표현해서 나타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 두 개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이유는요. R은 뭐죠? 선생님이 기억하시나요? R은 correlation이에요. 그죠? sum of product를 뭘로 나눠주는 거죠? sum of square x, sum of square y 곱한 거에 스퀘어 루트 한 값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sum of product는 뭐죠? R 곱하기 sum of squares x, sum of squares y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요거를 위에 여기 식에 대입해 보면은 r 곱하기 sum of squares x 곱하기 sum of squares y가 분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분모는 뭐죠? sum of squares x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풀어서 쓰면 r은 밖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요것과 요것이 상쇄돼서 루트 sum of squares x 하고 루트 sum of squares y 이렇게 나눠지죠. 그죠? 요것이 바로 여기 있는 요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sum of squares y의 루트를 씌운 거는 이렇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니까요. 그죠? 그래서 요식과 요식은 동일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웹페이지로 돌아와서 B와 A는 이렇게 구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보면요, 국어와 영어 점수 간의 상관관계 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1, 4, 5, 3, 7. 국어 점수가 1점, 영어 점수가 1점, 4점, 2점, 5점, 4점, 이렇게 5명의 점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A라는 사람의, A라는 케이스의 국어 점수와 영어 점수입니다. 국어를 잘하면 영어를 잘할까,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상관관계란 말이에요. 이렇게 케이스가 가지고 있는 두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말합니다. 컬럼 간의 상관관계를 말합니다.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무튼 상관관계를 이렇게 돼 있는데 선생님이 그거를 이렇게 계산하기 위해서 풀어 적었어요. 각 x의 제곱값은 이렇고 합은 이렇다. y의 제곱값은 이렇고 y의 제곱의 합이 이렇다. x, y의 곱하기는 이렇고 합이 이렇다. 그래서 평균은 각각 이렇다. 그리고 sum of square x는 요 식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20이고 sum of squares y는 10이다. 그리고 sum of product는 x, y 곱한 것의 합 마이너스 x의 합 곱하기 y의 합 나누기 n 해서 13이다. 따라서 b 값은 뭐냐 하면은 13 나누기 x라 그랬죠. 그죠? sum of squares x라 그랬습니다. 20입니다. 그러면 7.5겠죠. 0.65겠죠. 그래서 0.65고 a는 y 평균 마이너스 0.65 곱하기 x 평균에서 0.4입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의 회귀 직선은 이렇게 절편과 기울기 값을 갖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요 절편, 요 기울기 값, 그죠? 요거를 회귀식이라고 합니다. 요 회귀식의 직선에서 요 식이 이렇게 구해졌겠죠. 그죠? 그럼 요 실측치하고의 요거를 에러라고 부릅니다. 오차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에러라고 부르고 오차라고 불러서 요건 좀 이따 설명을 하면 이해가 완전히 되는데요. 레지듀얼 에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왜 레지듀얼이냐?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근데 아무튼 요 레지듀얼 에러를 다 더하면 0이 되니까 요거를 제곱해서 모두 더하면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서 바로 sum of square residual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오차의 제곱의 합이 sum of squares residual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선생님이 아까 그 회귀식은 어떤 기능을 갖는다 그랬죠? 바로 이 오차의 제곱의 합이 최소값이 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자승의 법칙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요 그림을 이용하겠습니다. 요 그림은 얼뜻 이상하지만 이렇게 있는 그 데이터 있죠. 그죠? 여기 있는 게 실제 데이터예요. 그죠? 그리고 요게 회귀 곡선의 회귀식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 빨간 선은 x를 고려하지 않은 y의 평균 값입니다. 그죠? 그리고 x가 15일 적의 선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거를 말이에요. 선생님이 요거 가지고 설명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뒤집어 본 겁니다. 옆으로. 왜 뒤집었냐 하면은 선생님이 x 값이 같이 나열이 돼 있기는 하지만 말이에요. 여기에. 그죠? 요 x 값을 무시하고 요렇게 놓고 보면 y의 평균은 30이고 말이에요. 30을 중심으로 y들이 이런 식으로 포진이 돼 있는 거예요. 그죠? x하고 상관이 없으면 밑으로 다 내려오겠죠. 그죠? 밑으로 다 내려와서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것도 판서를 해서 좀 설명을 할까요? 네. x를 무시하면은 y가 이렇게 어떤
분포 곡선을 갖겠죠. 그죠? 그리고 요 y 평균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요 y 개인 점수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요거 요 밑에 내려오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죠? 지금은 y가 숫자가 적어서 이렇지만 많다 그러면 꽉 채우면은 이제 이게 다 차겠죠. 그러면은 y 평균은 그죠? y 평균으로 y 값을 예측하면은 요만큼의 오차가 생기겠죠. 요 오차를 deviation score라고 하고 제곱해서 모두 더한 거를 n-1로 나눠준 거를 분산이라고 한다.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요 분산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을 적에 요 분산값은 어떻게 해서 얻은 거냐 하면은 x를 고려하지 않고 y 평균만으로 y 값을 예측했었을 적에 오차의 제곱의 합을 평균으로 나눠준 겁니다. n-1로 나눠준 겁니다. 그죠? 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거를 그림을 바로 놓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y 값을 y 평균이 이렇게 있고 요걸 가지고 y 값을 예측했었던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예측한 게 여기에요. 그죠? 그러면은 요 값을 기준으로 놓고 그죠? 요 값을 예로 놓고 보면요. 요만큼의 deviation score가 생깁니다. 그죠? 선생님이 그걸 deviation score라고 했고 요걸 제곱해서 다 모두 더하면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거 또 deviation score니까 요것도 제곱해서 해서 모두 더하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오차가 생깁니다. 그죠? 근데 요 오차는요, 내가 리그레션 라인을 구함으로써, 요 리그레션 라인은 x를 고려해서 구한 기울기가 있는 선이에요. 그죠? y는 기울기가 없는 선인데 여기 평균값은요. 그죠? 요것은 기울기가 있는 선이에요. x를 고려함으로써 x를 같이 생각함으로써 구한 리그레션 라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요거는 말이에요.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오차가 요만큼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요거를 보시면 말이에요. 선생님이 아까 deviation score에서 나타나는 y 평균으로 때려 맞췄을 적에 오차가 이렇게 있으면 이 오차는 말이에요. 리그레션 라인으로 이렇게 여기 녹색만큼 극복된 요거는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오차가 이만큼이었는데 그죠? 이제는 요만큼으로 줄은 거죠. 그죠? 그리고 요만큼은 리그레션 라인으로 극복된 오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y 평균값만 가지고서 때려 맞춰서 생기는 오차는 말이에요. 리그레션 라인으로 이렇게 극복되는 오차와 여기 요거 녹색 면을 극복되는 오차라고 선생님이 볼게요. 극복되는 오차와 그래도 극복되지 못하는 오차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못하는 오차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여기 극복되지 못하는 오차를 선생님이 아까 사실 뭐라고 불렀냐면은 레지디얼이라고 불렀습니다. 레지디얼 오차니까 에러 이런 식으로 쓸게요. 그럼 극복되는 오차는 뭐라고 부르냐? 요거는 리그레션 라인으로 극복됐다고 해서 리그레션은 에러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요 전체 오차는 말이에요. 리그레션 에러와 레지디얼 에러를 합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요거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전체의 것을 다 설명을 하면 말이에요. 여기 있는 deviation score y 값으로 때려 맞춘 겁니다. 요걸 제곱해서 모두 더한 요거는 말이에요. 요거는 이렇게 해서 레지디얼 리그레션을 먼저 쓸게요. 리그레션으로 극복된 오차의 제곱의 합과 그죠? 레지디얼로 극복되지 못한 오차의 제곱의 합을 더한 것과 같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런 성격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y 평균으로 y 값을 예측했을 적에 이렇게 구한 요 에러들, 그죠? 여기 있는 요 에러들, 요거를 deviation score 제곱 sum 이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요거를 선생님이 sum of squares total 이런 식으로, sum of squares는 요거죠, 그죠? sum of square, 그죠? sum of square total 이런 식으로 해서 요 total이란 말은 말이에요. 여기서 있었던 것처럼 sum of squares regression과 sum of squares residual 두 개로 나눠진 거를 합한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sum of squares total은 말이에요. 뭐냐면은 sum of squares residual과 sum of squares regression을 더한 값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여기에 설명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렇게 선생님이 학생 때 항상 느꼈던 건데, 요 설명을 말이에요, 요렇게 기호로 분리해서 설명을 하면 무척 헷갈립니다. 무척 헷갈리는데, 요걸 보시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뭐냐 하면은 평균으로 때려 맞았을 적에 오차가 이만큼이면 리그레션 라인을 그어놓고 보면 이렇게 극복되는 오차, 요 극복되는 오차는 리그레션 라인으로 설명되는 오차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explained error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요 녹색 극복되는 오차와 극복되지 않는 못하는 오차로 나눠진다. 따라서 요 전체 오차는 요 두 가지의 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거를 여기 있는 설명된 편차, 설명되지 않은 편차, 설명된 편차와 설명되지 않은 편차의 합을 총편차라고 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한 걸 충분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선생님이 sum of squares total은 sum of squares explained와 sum of squares unexplained 두 개를 더한 거라 그랬고, explained는 sum of squares regression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sum of squares unexplained는 sum of squares residual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sum of squares total은 sum of squares regression 더하기 sum of squares residual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이에요, 요 sum of squares residual 값은 분산처럼 말이에요, 요거를 평균식으로 요 리그레션 라인의 degrees of freedom 값인 n-2, 그죠? n-1이 아니라 변수가 두 개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1을 빼지 않고 2를 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위에 요 설명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5명이죠, 그죠? n-2 그러면 3입니다, 그죠? 그렇게 분모로 이렇게 평균값처럼 나눠준 값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표준 오차라고 부릅니다. 추정치에 대한 표준 오차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표준 오차는 여기 있는 그 뭐라 그러죠? 선생님이 거꾸로 설명을 했네요. 여기 있는 요 제곱값에 n-2로 나눠준 거를 별량이로 residual variance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혹은 residual이 에러니까 error variance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요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처럼 요 residual variance의 스퀘어 루트를 씌운 거를 표준 오차, 그죠? 그래서 오차긴 오차인데 표준화했다. 그래서 표준 오차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요것에 대한 실제 예를 가지고서 설명을 하겠습니다.